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1부에서 또 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스타트를 끊었었죠. 네, 그래서 그렇죠.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알아봤는데요. 이번 회차에서는 저희가 또 정당들이 어떤 기후위기 공약을 가지고 나왔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저는 그 공약이 발표됐던 순서대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녹색정의당이 가장 먼저 기후 관련된 공약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네. 했더라고요. 혹시 녹색정의당 하면 이름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녹색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있고. 그러니까 1+1 같은 거 아닌가요? 아, 1+1은 하나 사면 하나 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 선거 연합을 한 거예요. 원래 녹색당과 정의당이 네. 그동안 좀 논의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정당사에선 처음으로 선거 연합 정당을 꾸린 거고, 그래서 어쨌든 녹색당이 들어갔으니까 저는 조금 이 공약이 어떤 공약이 나왔을까 좀 궁금했었고, 네. 홈페이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후 공약 관련해 가지고 온실가스 줄이기라든지 네. 탈화석연료 사회로의 구축, 우상 교통 국가계획, 뭐 이런 이제 기후 관련 의제들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눈에 좀 관심이 끌었던 게 네. 이제 무상교통 국가 관련해 가지고 10,000원 기후 패스 무상교통이란 이 교통 정책을 냈던데 월 10,000원이요? 예, 그렇죠. 월 10,000원으로 해서 기후 패스를 이제 만들어 가겠다 그런 거였고, 특히 지난 시간에 혹시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거죠? 네덜란드? 바이스클. 자전거 예. 국가요. 예, 맞습니다. 네덜란드가 제 기억에 한 30% 가까운 수송 분담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가지고 네. 그 교통수단에서 쓰는 게 한 30% 정도가 자전거가 이제 분담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면 사실 이 한강 딱 가면서 이제 맞아요. 날씨 좋을 때 거기만 타고 있죠. 다니고 그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송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나 화물들을 옮기는 데 있어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자전거가 실제 교통수단으로 쓰이는 게 1%밖에 안 1%밖에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그래서 그 1%에서 10%까지만 올려도 1,560만 톤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엄청 많이 있는 감축할 수 겁니다. 있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저는 이 공약에서 네. 봤거든요. 네. 1,560만 톤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면은 삼성전자가 1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약 1,500만 톤이니까 상당히 큰 양이죠.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 여태까지 우리의 이제 기후 정책들, 또 수송 부분의 정책들이 전기차 전환을 중심으로만 맞춰져 있었는데 교통수단 대수, 차량 대수도 이제 줄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서서히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전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이제 평지가 많고 날씨도 좀 한국보다 좋지 않아?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지금 도시를 보면 물론 우리나라가 이 산지가 많긴 하지만 네. 대부분 많은 도로들은 초창기에 이제 평지를 중심으로 도로가 개발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평지를 중심으로 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저는 충분히 깔 수 있을 거라 생각 들고, 그리고 네덜란드도 한국처럼 추워요, 겨울에. 근데 뭐 다 패딩 입고 이제 예, 패딩 입고 최대한 껴입고 자전거를 모는 거죠. 이게 그 좀 제 말을 좀 길게 해도 되나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하여튼 네덜란드에는 그냥 사람들의 의식이 그런 게 아니라 네. 과거에 교통사고가 많이 났었거든요. 이제 차나 자동차나 예. 뭐 트럭 이런 예. 걸로 인한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았군요. 시민들이 엄청난 시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데서 교훈이 있죠. 사실 한국이 제가 알기로는 범죄로 인한 사망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관련해서 한때 전문가였기 때문에 오. 길게 얘기하지 않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 왜 표현 중에 시크하다는 표현 있잖아요. 네. 그 영어로 CHIC인데 프랑스어로 뭐 도도한, 세련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홈페이지 중에 코펜하겐이 또 자전거를 많이 타잖아요. 코펜하겐 쉥.com
그다음에 뭐 암스테르담 쉭닷컴, 뭐 런던 쉭닷컴 이렇게 치면 네. 그 도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중에 되게 세련되게 옷 입고 되게 멋있게 오. 타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홈페이지가 있어. 암스테르담도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암스테르담 쉭이라고 그 구글에 쳐보시면 네. 저스틴 선도 이번에 가서 느꼈겠지만 거기 타는 자전거 타는 게 우리랑 좀 다르거든요. 되게 멋진 도시형 자전거에 옷도 되게 맞아. 세련되게 입고 우리나라에선 저 옷 입고 안 탈 것 같은데 하는 옷들이 입고 타요. 네. 그 자전거 모양도 되게 독특한 모양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그거를 모아놓은 곳들이 있는데 한 번쯤 방문해 보면은 아 이렇게 도시가 멋있어질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홈페이지라서 간단하게 소개드렸습니다. 유모차하고 맞아요. 자전거가 같이. 합쳐진 거죠. 그리고 정말요? 3대가 네. 3대가 한 자전거에 같이 타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 앞에 아이 타고 그다음에 엄마가 몰고 있고 할머니는 그 옆에 자리에 또 타고 3대가 같이 타는 이런 자전거도 있거든요. 너무 되게 좋네요. 흥미로운 가족이 자전거가 같이 함께하기에. 네. 제가 뭐 알기로는 뭐 오토바이는 타는 스냅 사진을 많이 보긴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자전거 사진을 모아놓은 곳이 있다니까 네.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공약 중에 10,000원 기후 패스 이것도 정말 좋은 공약인 것 같아요. 앞으로 만약에 정말 이게 실천된다면 이제 국민들이 너도 나도 이거를 이제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혹시 어떤 공약이 있었을까요, 다울쌤?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기후에너지 공약을 발표를 하지 않았고요.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그래서 지금까지 뭐 봤을 때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 국정 아젠다로 다뤄지고 에너지 전환 정책도 발표하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공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런 부분 그 지난번에 이제 시행착오라든가 그런 것들 반영해서 좀 더 적극적인 기후위기 공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일단 나와봐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과거 그린피스가 시민들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된 의정활동 평가했을 때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로 상위권에 많이 위치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차별화되는 공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서 평가하기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만약에 또 새로운 공약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바로 그 녹음본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공약을 발표했나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택배라는 이름으로 네. 시민들이 요청한 공약에 대해서 택배를 배달하는 방식으로 이제 공약을 오픈하고 있잖아요. 저도 쇼폼을 본 것 같아요. 그 네네. 비디오를. 지난번 총선 때는 왜 대선 때였나? 문재인 1번 11번가? 문재인 1번가? 이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은 그런 포맷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2월 27일이죠. 네. 녹화일 기준으로 2월 27일에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봤더니 꼼꼼하게 그래도 기후위기 대응 관련된 공약을 일단은 준비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기후위기 대응하는 데 있어서 결국 필요한 건 재원이잖아요. 돈이죠. 사실 공짜 점심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산업이라든가 건물, 수송, 발전 부분에서 기존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시스템을 전환하는 데는 당연히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된 기금을 2배 이상 이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나왔고요. 네. 그거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이나 아니면은 보통 우리가 기름값, 그러니까 주유할 때 기름값 내잖아요. 네. 여기에 사실 국토에너지 환경세라는 거를 유류세 형태로 내거든요. 그게 1년에 거의 뭐 한 18조 원, 20조 원 되는 돈인데 그게 원래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걷어들인 돈을 교통, 에너지, 환경 분야에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이 교통 분야에만 쓰여요. 도로를 닦거나 뭐 공항을 만들거나 이런 데 돈이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환경 쪽으로 이 재원을 좀 더 돌리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가지고 나왔고 컨트롤 타워도 강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하겠다. 그걸 통해서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이 무탄소 에너지에는 뭐 다들 예상하신 것처럼 원전이 가장 중점적인 에너지원으로 들어있고 네. 그다음에 SMR 소형 원자로, 소형 모듈형 원자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풍력만 강조해서 들어가 있는데 태양광이랑 풍력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두 축인데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정부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격하면서 정권을 잡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너무 태양광을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태양광을 이번에 의도적으로 좀 뺀 것 같아서 풍력 확대도 당연히 중요한데 네. 태양광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원전 아무리 빨리
확대도 반대지만 확대한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뭐 할 거냐라는 음.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60%를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 발전을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아직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혁신하겠다고 하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배출권 거래제가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한다고 하는데 항상 강조되는 게 배출권을 무상으로 지금 많이 할당해줘서 문제고 유상으로 할당을 시켜줘서 배출권 가격을 끌어올려야 온실가스를 내보내는 경제적 행위가 비싸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이 줄어드는 건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배출권이 쉽게 말해 똥값이에요. 그래서 이 유상할당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네. 이번 공약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 이런 얘기를 한 정당들은 많았지만 어떻게 유상할당을 확대할 것이냐, 산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후산업을 육성한다라든가 녹색금융을 통한 기후산업 성장을 지원한다라든가 해서 약간 산업 쪽으로 많이 접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받았고요. 저스틴 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다울쌤하고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이게 녹색 성장이라는 게 들어갔던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의 정부 여당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고요. 기후 위기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방향성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은 결국 이건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경제의 한 성장 요소로 이제 보는 측면들이 강한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정책에서 이제 많이 드러났다는 것, 그게 제가 총론적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네. 늘린다는 것은 충분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네, 하지만 그러네요. 아까 다울쌤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것도 유상할당을 많이 확대해야 되고 가격도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유럽이 한 10만 원 정도까지 톤당 탄소가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가 오늘 제가 자료를 안 봤는데 한 2만 원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안 만 원대일 그 거예요. 정도.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을 때가 2만 원대까지 올라간 하여튼 만 원대일 건데 거의 10분의 1밖에 안 예. 되네요. 근데 계속해서 사실은 네. 예 맞아요. 10분의 1밖에 계속해서 사실은 유상할당은 조금씩 음. 이게 늘어나왔어요. 지금까지 계획. 그러면 결국에는 얼마나 이거를 빨리 유상할당을 결국 100% 네. 우상할당을 100% 유상할당으로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출권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거를 언제까지 이제 더 이상 공짜 정신이 없게 할 건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여기는 뭐 이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 없어서 그 내용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2035년 탈내연기관 정책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공약되는 뭔가 이제 이 약간 중도층을 끌어오기 위한 그런 공약이 있었다가 이것이 실천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이제 아젠다들을 좀 커버를 했던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이런 좀 기후 공약 관련해서 기후 분야의 이제 영입 인재들도 데리고 오고 이런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실제로 얼마나 이런 그 22대 국회가 되었을 때 좀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예. 네, 이렇게 정당들에서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린피스가 이런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청년들과 함께 정당에 직접 찾아가서 정책을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달 한 7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좀 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설 연휴 앞에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빴는데 네네. 좀 청년들하고 그리고 얼마 전 기후 토크 페스티벌에서 나왔던 선거 현수막을 만든 재킷 보트 포 어스 청년분들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해커톤 행사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참여하셨던 그 청년분들과 함께 정당 대표를 만나려고 했어요. 만나셨나요? 예, 아쉽지만 대표는 못 만났고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실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런 정책 제안을 한다라는 취지,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대응 책임이 너무나 불공평하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세대 간 불공평한 이런 문제 좀 해결을
요청을 드리는 그리고 그런 정책 제안서를 전달을 했었고요. 네.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또 환경 정책 담당자분들이 직접 나오셨어요. 그래서 면담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네. 좀 통합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되는 논의되는 그런 시기들, 기간이어서.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좀 나중에 이제 장혜영 의원한테 이제 음. 정책 제안서를 좀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정책 제안서를 이제 각 당에 전달을 해주셨는데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총 7가지 정책이 있었고요. 아까 얘기를 드린 것처럼 기후 정책 해커톤에서 참여를 했던 청년분들, 네. 그리고 우리 그린피스 이제 캠페이너들, 또 지금 앞에 계신 장다울 선생님과 같은 이제 전문가 분들, 이분들께서 함께 이제 저희가 머리를 맞대서 정책을 만들었었고, 우선 아까 누누이 제가 얘기한 저는 누구죠? 탄소예산? 전도사. 네, 전도사죠. 그래서 탄소예산 관련된 정책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근데 탄소예산을 고려해서 결국 국가 정책을 짜야 된다라는 것을 좀 명시를 해뒀고,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정책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영국의 기후변화법을 보면 네. 국가가 이제 얼마나 탄소 예산을 이제 써야 되고 그거를 그러면 연도별로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는지 그게 영국에 이제 좀 독립적인 기후변화 위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과학자들이 한 10명 정도가 있나? 그 전문가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기구인데 거기에서 이제 계산을 해서 그거를 이제 영국 의회에다가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영국은 기후 정책을 이제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탄소 예산에 기반한 기후 정책을 큰 디렉션을 짜라 이렇게 좀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누누이 계속 얘기했지만 좀 재생에너지 확대를 해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은 그전 정부 시절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던 게 결국에 산지 훼손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지 않은 대안도 사실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또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또 농사를 같이 지으면서 또 태양광을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네. 좀 이런 제도 같은 마련 요구를 한 것들도 있고 또 원전 정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 좀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견제 장치 이런 데 대한 논의도 있었고 그린피스가 꾸준히 제안해온 기후 공시 이런 얘기들 또 뭐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자전거의 좀 이동 편의성을 확대해야 된다. 네. 그런 건 결국에는 이제 전용 도로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네. 뭐 좀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다 얘기를 하면 좀 오래 걸릴 것 다 같은데 하고 싶으시지만 핵심적인 맞아요. 할 수 부분 없다는 같은 거 엑기스만 아쉽지만 말씀드리면 네. 이 정도 될 것 같고 다음 기회에 또 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오셔서 그린피스의 정상훈 선생님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스틴 쌤이 소개해주신 내용 이외에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서 제안한 내용도 혹시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작년에 말에 청년들이 참여해서 청년 기후 정책 해커톤 했을 때 마지막에 이제 좋은 그 아이디어라고 선정되었던 아이디어들 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를 이번 정책 제안서에도 포함시켰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청년들이 이제 친환경 소비 활동을 하면 지금 주택 청약 받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청년들이 네.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보다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불리한 점이 좀 있는데 지금 청년 세대가 주거 관련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런 친환경 소비를 했을 때 청약 가점을 좀 일부 주는 맞아요. 정책들을 제안했는데 매우 흥미로운 접근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조리 후 만들어진 음식인데 판매되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유통기한 지나서 버려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유통기한이 남아있을 때 판매되지 않았던 음식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 식당이나 뭐 카페나 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미리 예약제를 통해서 그 금액을 30-40% 비용을 저렴하게 여전히 신선한 음식을 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없애고 뭐 재활용품도 없애고 이런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낸 게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음식물과 관련한 정책은 정말 신선하네요. 네. 굉장히 그 어떤 한 지역에서 뭐 요리를 해먹고 이러는 게 힘드신 자취생 분들과 그렇죠. 혼자 네.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1인 가구 비중이 거의 뭐 30% 중반까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알맞은 정책이지 않나 싶었어요. 네. 이렇게 예전보다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또 총선에서도 기후위기 공약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정말 다행인데요. 3월달 중순 정도가 되면 각 정당들이 공약을 확정할 텐데 이때는 정말로 우리들의 삶과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 각 정당 또는 후보들이 어떤 기후 정책을 제안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기후 투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스틴 쌤과 다울 쌤이 이제 소개해주신 여러 내용들이 우리 기후 유권자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쌤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